어 그러면 입사해서 또 잘 맞지 않으면 또 회사를 옮기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 한 번 그런 이유로 3 개월 이내에 1년 이내에 퇴사하게 되면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또 첫 직장에서 그렇게 되어 버리면 또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서 구직 활동도 어렵고 다음에 회사 생활에 적응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회사 다닐 때 이런 신입 직원들 오면은 제가 상담을 주로 많이 해 줬는데 "참아라. 네. 다른 데 가도 별거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일에 대한 불만족은 잦은 이직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1년 또는 1년 반 다니고 회사를 옮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경력직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 이분은 우리 회사에 입사해도 곧 이직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생각해서 그거에 관련된 곤란한 질문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에서는. 그리고 참을성, 인내심 이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하루 매일 24 시간은 아니지만 거의 많은 시간을 회사에 있게 되죠. 월, 화, 수, 목, 금. 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불만족, 회사에 대한 불만족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경력사원이 되더라도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학 생활 동안에 많이 알아보시고 많이 보고 그리고 경험하셔서 그래도 나에게 좀 맞는 직무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어떤 사람을 뽑느냐. 자, 빨간 글씨, 분홍색 글씨 한번 볼까요? 베스트에서 라이트로 뽑는다. 네. 베스트도 필요하지 않아. 딱 맞는 사람만 필요해. 그래서 우리 하는 일에 딱 정확하게 그 정도의 일을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오버스펙 되게 좋아했어요. 학점도 높고 영어도 좋고 영어 성적도 좋고 이런 사람 굉장히 선호했는데요. 지금은 어때요? 영어 업무가 아니야. 그럼 영어 없어도 돼요. 네. 왜냐하면 영어 안 쓰니까요, 계속. 네. 그래서 딱 맞는 스펙, 스펙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자핏. 제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무에 딱 맞는 스펙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스펙 쌓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맨날 도시락 싸서 말리고 싶어요. 네. 우리는 영어 성적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요. 사실은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들, 외국어를 사용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언어를 굉장히 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쪼끔 토익 성적만 있어서는 안 돼요. 언어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종 자체가 여러분이 갈 수 있는 회사 업종이 뭐 제약, 바이오 이쪽도 해외에서 원자료를 가지고 오거나 수입하는 일들이 수입하는 일들이 더 많죠.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굉장히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토익 성적만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회화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이게 언스펙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영어 성적을 쌓느라고 방학에 학원을 다니실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의 경험들을 쌓기 위해서 시간을 더 투자하고 할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직무가 뭘까?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 맡은 일. 그래서 유사한 업무 내용을 하나의 관리 단위로 설정한 거다. 그래서 좀 무슨 말인가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직무란 내가 맡은 일이에요. 회사 내에서, 조직 내에서 내가 맡아서 해야 하는 일. 그래서 과장, 팀장 이런 것들은 직책, 직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무.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수직적인 서열의 의미를 이제 사원, 대리, 과장, 차장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요즘 분위기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지금 대부분 이런 수평적인 조직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팀장, 매니저, 팀원 이런 개념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장, 이사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팀장 누가 팀원이었다가 팀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조직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직무는 우리가 맡아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우리가 필요한 개념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이란 뭐냐? 우리는 역량 있는 사람을 뽑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하지 않고요. 채용에 있어서 사람을 인재를 채용할 때 있어서 역량이 뛰어난 사람을 뽑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역량이란 말은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해요. 능력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따지면 나는 일을 잘해 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약간 주관적인 개념의 능력이라면 역량은 누가 봐도 잘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봐도 어, 객관적인 평가가 일을 잘하는 사람, 일관적으로 그 업무의 성과를 쭉 낼 수 있는 사람을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더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서 탁월한 성과를 얻는 데 필요한 특징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알아야 된다. 역량을 분석하셔야 돼요. 역량이란 의미는 K 더하기 S 더하기 A예요. 자, 여기서 퀴즈. 네. K는 뭘까요? 네. S는 뭘까요? A는 뭘까요? 네, 제가 여러분의 강의에서 강의실에서 만났으면 제가 선물 드리는 건데, 자, 다 여러분은 스마트하니까 다 아실 텐데 K는 이런 의미예요. 지식, knowledge라는 의미인데 여러분이 대학 시간 생활 동안에 꼭 챙기셔야 될 게 이 지식입니다. 외부에서 인정되지, 외부에서 듣는 교육도 있지만 전공자로서 듣는 교육들, 더 심화되어 있는 교육들이 많이 있죠. 특히 보건학부는 외부에서 들을 수 없죠. 네, 그래서 전공 수업, 이론, 이런 거를 지식이라고 하고요. 기술은 자격증, 지식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방학 동안에 실습을 나가시거나 인턴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기술이 높다, 낮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국가 자격증 이제 졸업할 시쯤에 취득을 하실 텐데 그런 자격증도 기술에 속합니다. 태도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성을 말해요. 그래서 태도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면접 강의도 저희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종 결정은 태도에서 네, 있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때 다른 직군과 보건학부에서 진출하는 직군과 일반적으로 음, 보건학부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학부가 굉장히 다양한 과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쉽게 다시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죠. 영업사원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그리고 연구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가장 필요한 우선적으로 필요한 태도는 좀 다르겠죠. 자, 영업직은 어떤 것들이 더 우선될까요? 대인관계 능력이 더 어쩌면 더 우선될 수도 있는데 연구개발은 분석력이 더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태도적인 측면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